군 기본 이론이 적용된 다양한 전투 수행 방식 분석, 최초로 시도되는 전술 전략 분석 프로그램 작전 상황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늘 위 전투를 연구하며 오차없는 평화를 꿈꾸는 작전 상황실 브리퍼 밀리터리 커뮤니케이터 아재고고 김동경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3월 20일 새벽 시작된 이라크 자유작전에 나타난 정밀 타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충격적인 테러 사건이 벌어졌다. 분노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작전명 Operation Enduring Freedom. 결국 테러 집단을 지원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가 붕괴되지만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다는 첩보를 접한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부가 테러 집단인 알케이다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분노가 이제 바그다드로 향하는데 대규모 공중 전략 폭격의 힘을 보여준 작전 Operation Iraqi Freedom 작전 상황실 브리핑 시작합니다. 참수 공격과 충격과 공포로 유명한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은 바로 준비된 전략 폭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시 이라크 바그다드에 쏟아진 폭격의 모습입니다. 당시 미국과 연합군은 대규모의 동시 정밀 유도 폭격을 통해 적이 항복하지 않고서는 다른 대안을 택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요. 이 작전에 이제 연합국의 주축이 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항공기 약 1,800여 대가 약 3만 발의 폭탄을 사용합니다. 비유도 폭탄, 우리가 일반 목적 폭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약 9천여 발, 유도되는 정밀 유도 무장은 약 19,000여 발, 약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단기간 수많은 정밀 유도 폭격을 시작했을까요? 표적 좌표를 가지고 공군 폭탄을 쏜다면 부수적인 피해 효과가 나오죠. 우리가 그 컬렉트럴 데미지라고 합니다. 민간인 이런 희생자가 나오면 반전 이론이 들끓잖아요. 그러면 연합군이 아무리 연합군이라고 하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밀 유도 무장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서도 JDAM, 그러니까 JDAM은 어떻게 떨어뜨리냐면 좌표가 나오고 그걸 넣은 다음에 몇 마일이 떨어져 있고 어디에 있다. 그리고 이미 좌표를 넣을 때 고도도 집어넣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나와 내 항공기와 그리고 표적에 대한 위치를 알게 되죠. 바람까지도 다 영향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디스플레이 되는 투하 범위 내에서 조종사들이 투하하는 그런 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무장을 디플로이, 언제 투하할 것인가, 이것 또한 다 시연이 됩니다. 그걸 보고 작전을 하게 돼 있죠.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3년 4월 7일 바그다드의 한 식당에 이라크의 리더십 참수 작전이 수행되죠. 차를 마시든 술을 마시든 밥을 먹든 시간이 한정되겠죠.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표적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빠르게 타격을 해야 된다는 게 딜레마였죠. 좌표를 확인하고 폭격기가 비행해서 발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이때 12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비행에서 표적 타격까지 약 12분. 그렇다면 이라크 자유작전에서 미국이 어떻게 작전을 수행했는지 한번 보시죠. 빠른 타격이 가능했던 미군만의 작전 수행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편대군 출격 이전에 표적을 감시하는 정찰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ISR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합동 감시 정찰기를 중심으로 U2 정찰기, 우리가 AWACS라고 하죠.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그리고 RC-135 리벳 조인트 등 유인 항공기와 더불어 RQ-4 글로벌 호크와 같은 무인 항공기들이 폭넓게 활용돼서 실시간 표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특히 프레데터와 글로벌 호크 같은 무인기는 전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감시 정찰로부터 표적을 확보한 이후에는 특수작전부대 그리고 특별한 훈련을 받은 JTEC 같은 지상 병력들이 목표물을 찾아내고 정밀하게 표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이들은 레이저 표적 지시기와 휴대용 GPS 수신기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목표물의 정확한 위치를 식별합니다. 합동감시 정찰기와 위성통신을 통해 아군 부대 간의 위치 또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능력 때문에 합동 감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후에 편대군 공격을 위해서 중고도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중고도 작전이라고 하면 우리 조종사들이 적의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지대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인데요. 기존 선행돼야 되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시드와 디드. 적의 방공망은 이미 무력화됐다. 이후에 들어가는 작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미 적의 레이더로 유도되는 방공망은 이미 그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0피트 이하에 있는 대공포를 위협으로 상정을 했죠. 그래서 1000피트 이하의 적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미군 조종사들은 중고도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군사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풀이를 해볼게요. 표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정형 표적, 이동형 표적, 그리고 민간 표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정, 뭐 집, 건물 뭐 있으면 고정이죠. 이동, 차, 전차, 뭐 기동부대 이동이죠. 그런데 민감은 또 뭐냐? 적의 사령부에 누가 있어? 아니면 대통령궁 누가 있어? 고정 표적일 수 있죠. 하지만 리더십이 없으면 표적으로서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려서 상징성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있을 때 아예 제거를 시킬 수 있고 그건 군사적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타임 센시티브 타겟 중요한 거는 있을 때 때린다. 시간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아까 바그다드의 리더십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 카페에서 이 사람이 떠나기 전에 때려야 된다. TST가 됩니다. 그런데 이 TST 시한성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OODA 루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OODA 루프. 근데 또 그 얘기를 하느냐? 해야 됩니다. 모든 작전에 이 OODA 루프가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이 OODA 루프의 개념은 제트 전투기가 나타나면서 6.25 때 우리 F-86과 미그 15가 전투를 하잖아요. 이때 조종사들이 가장 먼저 느꼈던 게 어떻게 디시전 할 것인가, 내가 쟤를 쏠 것인가 말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이 디시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군의 전략가이자 공군 조종사 출신이었던 존 보이드 대령이 OODA 루프를 창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모델이거든요. 이때 당시 얘기한 거는 미국과 공중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델을 얘기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O는 옵저브, 관찰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리엔트, 이 관찰한 것을 대상으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한 다음에 디사이드, 결정을 합니다. 쏠 거냐 말 거냐,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그리고 결정이 되면 행동을 하는 거죠. 액트. 이게 OODA 루프입니다. 루프라고 얘기한 거는 이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행동한 후에 그 다음에 나는 또 관찰하고 오리엔트, 확인하고 결정하고 액션하고, 이게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 또는 루프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OODA 루프는 처음에 군사 전략, 군사 작전 이런 데 적용했었는데 이게 스핀오프가 돼서 지금은 경영, 경제 그리고 다른 데까지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사결정할 때 이 루프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넌 뭘 할 거야? 많이 들어봤죠. 회사에서 씁니다. 이게 우리가 OODA 루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엔 단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요. 장점은 어떻게 해서 루프를 돌릴 것인가 아주 구체하게 해놨죠. 단점은 너무 두리뭉실해서 액션할 때 세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라고 제가 얘기 드린 건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액션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꼭 아셔야 되고, 그게 원류가 OODA 루프였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OODA 루프랑 TST 표적 타격 미션이 어떻게 물려 들어가는가,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의 ISR 전력들이 전투 전에 표적을 정보를 보죠. OODA 루프에서 옵저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단추를 하나 가져옵니다. 이동 차량이 뭐가 오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데, 바그다드 어디로 가는데, 특수부대 봐봐. 봤더니 리더십이 맞네. 오리엔트, 어디로 가고, 표적이 방향성이 나오죠. 이걸 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 다음에 디시전, 디사이드, 때리자.
그러면 조종사한테 표적좌표를 주겠죠. 기다려. 때리는 건 좀 있다. 기다려. 그러면 줘서 가지고 있다가 사령부에서 때려. 그럼 발사를 하죠. 사령부에서 디시전. 그러면 조종사는 액션을 합니다. 이 루프가 만약에 ISR 전력에서부터 정보가 12분 넘어서 들어와요. 못 때리겠죠. 즉 OODA 루프를 가장 시한성 있게 시간을 줄여서 했었던 작전이 타임 센시티브 타겟 TST 표적을 타격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필연적인 전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일까? 한계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령부에서 결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찰 장비가 오지 않고 정찰 자산으로부터 오지 않고 제가 그냥 전투기 타고 가다가 뭔가 발견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타겟팅 파드나 육안으로 봤는데 저게 맞아. 자, 리더십이 아니고 우리가 찾고 있던 어떤 기갑 부대를 못 찾다가 봤어요. 봤는데 숨을지도 몰라. 저기 개활지를 넘어서 산 밑에 굴로 들어가려 그래. 그러면 사령부한테 얘기하고 이거 먼저 굴을 막겠습니다. 하고 제가 조종사 현장 지휘관이 디시전하고 오케이 때려서 굴을 막아서 개활지대에 놔두고 다른 전력을 불러서 아까 얘기한 CBU-105 같은 자탄 거기 때릴 수 있죠. 그렇게 현장 지휘관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신수단, 시스템 부족 또는 감청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조종사가 가지고 있는 통신수단은 투웨이 라디오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 데이터 링크를 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고 적지에 가서 조종사가 침묵을 하게 됐어요. 다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침묵하고 데이터 링크를 받아서 표적 사진까지 다 보고 맞구나 오케이 하고 표적을 획득한 후에 그걸 바로 맞는지 아이덴티피케이션 한 다음에 타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가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TST 표적 타격을 위해서 선행돼야 될 요건 중에 하나는 또 하나 ISR도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가장 합당한 전력한테 어떻게 빨리 정보를 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네트워크죠. 이게 선견되지 않으면 작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략 폭격 내에서 그리고 정밀 타격 내에서 TST 표적에 대한 타격에 대한 예를 이라크 자유작전을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OODA 루프 그리고 이것과 TST 표적 타격 작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작전의 전술과 전략.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중요했던 거는 OODA 루프를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TST를 어떻게 빨리 제 시간에 타격을 했었을지 그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노력들을 지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런 작전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을 해서 이 OODA 루프를 TST에 맞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그게 하나 앞으로 가야 될 우리 숙제인 것 같고요. 아직도 우리는 연합작전 내에서 작전을 하고 있죠. 우리가 미군 하면 가장 첫 번째 떠올릴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 전력과 어마어마한 시스템 그리고 어마어마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군은 미군에 있어서 얼마나 구체화적인 전력을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이게 아마 우리가 가져가야 할 교훈과 함의인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ISR 전력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력 중에 우리가 그럼 어떤 전력을 구체화해서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타격 전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표적에 맞는 정보 가장 그 정보를 원하는 유닛까지 부대까지 그 정보를 원활하게 실시간 줄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핵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에서 펼쳐진 정밀 타격의 실제 사례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만든 작전의 이론 그리고 전술, 작전, 전략적 교훈까지 살펴봤습니다. 전쟁은 관찰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오차와 실수를 줄이는 타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재국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